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다시 한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본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월에도 일본을 방문해 전 세계 원전의 해양 방류는 비상사태가 아닐 때에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을 두둔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계속 불어나는 오염수로 저장 탱크가 차게 되면서 폐로 작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며 태평양으로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췄기 때문에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염수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홍보 예산으로 무려 5억 엔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로 약 5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인데요. 지난 16일 지지통신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처음이라며 해당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처리수를 문제없이 해양 방출하기 위함과 후쿠시마산 해산물에 대한 소문 피해나 수입 제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예산 편성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출을 고려할 때마다 주변국은 물론 후쿠시마 일대 어민들은 오염수 방출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공동 대응을 요청해왔는데요. 글로벌 환경단체들 또한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엄청난 홍보 예산까지 확보해버리자 일각에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마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교도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둔한 상황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수소만 강조를 하고 있으며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액종 제거 설비보다 더 안전한 장비가 있음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강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일본이 홍보 예산 일부를 국제원자력기구의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남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는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옆나라인 한국은 너무 억울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로 꼽히는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이곳에서 무려 50km 떨어진 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에서도 여전히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엑서터대 그린피스 연구소와 우크라이나 농업방사선학 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반키프 지역 정착지 13곳에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밭에서 재배한 밀과 호밀, 귀리와 보리 등 곡물의 표본 116개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표본의 약 45%에서 체내에 축적되면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스트론튬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연구진은 이런 상황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7년 전인 2013년 스트론튬을 함유한 식품 등에 관한 검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일본 여론도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가족을 데리고 후쿠시마로 이사하는 경우 하나로 약 2천만 원, 1인 가구의 경우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의 피난 지시가 해제된 뒤에도 인구의 20% 정도만 돌아올 정도로 방사능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주면서 인구 유입을 시도하려는 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30년이 지난 시점에 50km 떨어진 곳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는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국제환경 최신호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의 해양 방류를 두둔한다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감을 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가능한 빨리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이 사태를 빠져나가기 위한 대책을 찾느라 바쁜 상황입니다. 엄청난 홍보 예산을 편성할 시간에 더 안전한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화 작업을 거쳐도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남는 오염수 해양방출은 추후 일본 자국에도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